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의주시했던 물가 지표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아주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었고요. 일단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다만 또 근원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유가가 오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고 물가 지표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 만한 쇼크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9월 FOMC는 일단 동결을 하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하고요. 그 이후에 11월이나 12월에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모닝쇼 뉴스부터 체크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CPI 관련된 지표들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습니다. 7월의 CPI 상승률이 3.2%였기 때문에 이보다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계절적인 요인이 조금 작용을 해서 이 변동폭이 좀 큰 문목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습니다. 전월 근원 CPI 상승률 4.7%와 비교했을 때는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고 컨센서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일단 CPI는 최근에 2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최고점이 9.1%를 기록했던 이 CPI는 계속해서 6월까지는 둔화 추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둔화가 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지난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살짝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 물가가 조금은 안정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가가 오르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일반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이 8월에는 3.84달러로 7월과 비교했을 때도 소폭 오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오는 20일에 열릴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서도 CPI 발표 이후에도 거의 95% 넘게가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에 무게를 싣는 점이 근거가 될 텐데요. 다만 11월과 12월로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각각 40%대로 좀 이렇게 측정이 되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내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네, 애플이 아이폰 15를 발표하기 직전에 나왔던 보도 가운데 이 중국 측에서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왔고 결국 애플을 떨어뜨리는 재료가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시장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정부 차원의 강제성이 있는 법이나 정책은 만들지 않았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은 애플 등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의 구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과 법규 그리고 정책 문건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아이폰에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상당 부분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상당수 매체에 애플 휴대전화의 보안 관련 사건이 나온 것을 확실하게 봤다며 이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 대해서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공부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내린 바는 없지만 개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자제 권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정세도 살펴드릴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들의 평가를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왕따 국가들의 만남, 잃을 것 없는 만남, 이례적인 순간이라면서 집중 조명하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들의 발언은 이번 회담의 분명한 메시지를 강조했다면서 이 서방에 의해 왕따로 간주되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과 핵무기압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김 위원장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흐름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나 두 정상의 만남을 주목하기도 했었는데요. 상호 이해에 따라서 이뤄진 이례적인 순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나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러시아가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군사 기술 같은 것을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급격한 우정을 과시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품을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로 서방을 불안하게 하는 등 동반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 정상의 만남을 또 미국이나 백악관 측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상황인데요. 현재 백악관에서는 북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라든지 중대 우려라면서 이 우려감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